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가을 장마가 계속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침부터 정체전선이 발달하면서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긴띠 형태의 비구름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오늘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울진과 영덕에 20에서 최고 60mm, 포항과 경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진과 영덕 27도, 포항과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가을 장마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오마이스로 내린 집중호우로 포항 구룡포와 장기 등 해안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갔지만 낮 한때 포항에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마을 교량이 유실되는 등 추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의 작은 아파트. 군 장병 수십여 명이 토사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밤사이 130여 밀리미터의 집중호우로 마을 소하천이 범람해 마을 전체가 진흙더미에 뒤덮였습니다. 이게 물이 넘쳐가지고 이 안으로 다 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밖에도 못 나가고 저 안에서만 물 펐어요. 막 물 퍼고 이거는 뭐 어찌 되는 거 모르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 물이 방에만 안 들어오도록 막 펐어요. 가재 도구를 꺼내 말리고 집안으로 밀려든 진흙을 걷어내지만 역부족입니다. 일부 주택에는 전기마저 끊기는 등 주택 50여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룡포 시장도 상가 5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가 가까스로 복구됐습니다. 찌끄라지하고 막 진흙하고 엉망이고 우리 집에 여기 오니까 진흙이 여기까지 들어왔더라고. 여기까지 들어오고 저거도 온 골목에 다 찌끄라지가 막 쌓여가 있고. 해병대원 200여 명과 소방차 등 중장비가 동원돼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비가 멈추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이 이제 좀 불편해 보이셨고 이제 신속히 도와드려가지고 좀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룡포 인근 장기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일부 도로와 농경지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경주에서도 밤사이 제방이 유실되고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간 뒤에도 낮 한때 포항에 시간당 50에서 60mm의 폭우가 내려 호우 경보가 발령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후 2시 반쯤에는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서 집중호우로 토사가 넘치면서 마을 교량이 유실돼 31번 국도 운행이 중단됐고 순찰차가 고립됐습니다. 포항시가지 일부 도로가 폭우에 잠겨 통행이 중단되고 차량과 상가 등이 침수되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포항시는 태풍과 잇따른 폭우로 침수와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3년 연속 반복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성된 영덕군 강구 고지터널이 이번 태풍에서 처음으로 이용됐습니다. 영덕군은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던 어제 강구 고지터널 유량 배분 시설을 첫 가동해 화전천 수위를 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덕군은 지난 2018년 태풍 콩레이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화전천의 범람이 수해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낙동강에서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 검출됐다는 환경운동연합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낙동강을 식수로 쓰는 대구 경북 지역민들로서는 식수의 안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낙동강 중류인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취수장 앞입니다. 강물이 온통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이곳 물을 분석했더니 남조류가 죽으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농도는 1리터당 4,914ppb, 미국 레저 활동 기준치인 20ppb의 245배입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환경단체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0일 사이 낙동강과 금강 일대에서 채수를 분석했습니다. 낙동강 25개 지점 중 14곳, 금강은 최소한 3개 지점 모두에서 미국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이 중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수돗물을 끌어다 쓰는 취수장 인근도 있습니다.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의 수백 배가 넘는 그런 물을 우리나라에서는 정수 과정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음용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또 별다른 규제 없이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0배 더 강하고 인체에 흡수되면 간질환이나 위장염, 뇌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으로 녹조 현상이 심해지면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높아졌다면서 낙동강 보수문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가 남구 동지역의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에 재차 건의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7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나는 등 지진으로 폭락한 주택 가격을 겨우 회복하는 시점에서 국토부가 일부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남구를 수도권 규제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포항지부도 남구에는 2018년 준공 이후 아파트 신규 공급이 되지 않아 임대료가 오히려 상승하고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1월 청량리에서 안동을 잇는 중앙선 KTX가 개통됐는데요.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KTX를 타고 안동까지 오는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고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늘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1월 5일 개통된 중앙선 KTX 이음. 청량리를 출발해 영주역까지 1시간 45분, 안동역까지는 2시간 3분으로 1시간 30분 이상 단축하면서 1일 관광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교통이 편하지가 않아서 쉽게 올 수가 없는 여행지였는데 이렇게 이번에 KTX가 개통이 되면서 아무래도 앞으로도 한결 더 편하게 올 수 있는 만큼 개통 7달 만에 KTX 이음의 총 이용객은 64만 명, 안동역 이용객은 18만 명을 넘겼습니다. 안동역은 중앙선 8개 KTX 하차역 가운데 이용객이 가장 많고 하차객의 90% 이상이 수도권 탑승객입니다. 좀 편리하고 쾌적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안동 하이마을도 들리고 찜닭도 먹고 여러 가지 볼거리가 구경거리 보려고 해요. 코로나19 여파로 장거리보다 당일 여행, 언택트 관광이 가능한 소도시 여행을 선호하는 여행 추세도 한몫했습니다. 안동역의 하루 이용객은 1,400여 명으로 700여 명이었던 지난해의 2배 수준. 코로나19 이전인 2년 전보다도 많습니다. 황금 연휴가 꼈던 지난 5월 9일에는 하루에 2,471명이 다녀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주중에는 한 80% 정도 좌석 이용률이 있고요. 주말에는 100% 이용률로 좌석이 거의 만차 상태입니다. 예년보다 2배 내지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경북도와 안동 영주시는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TX 승객을 위한 시티투어 관광 상품을 내놓고 유네스코 투어, 야경 투어, 종부 스쿨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안동역과 영주역 이용객에게 차량 렌트비의 최대 절반을 할인해주는 행사도 이달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개별 여행이나 그다음에 근거리 당일 여행 또는 이제 휴가와 일이 복합된 그 워케이션 이런 어떤 그 관광 일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안동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KTX 열차의 종착역을 서울 중심부인 서울역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KTX 효과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울진 왕피천 유역 3개 마을이 환경부의 생태마을 보전 활동비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한농마을과 근남면 수곡1리 막금 두전마을, 그리고 영양군 1월면 용화 1리 대티골 마을에는 국비 1억 1천만 원이 지원돼 마을 수건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북에는 영양, 울진의 왕피천 유역과 청도 운문산 두 곳이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 지역입니다.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경북도 의회 최병준 의원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정체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북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도내 다자녀 가정의 학생 수는 3만 9천여 명에 이르지만 교육비는 셋째 자녀 이상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대형 트롤 어선에 동해 조업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도 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대형 트롤 어선의 동경 128도 동쪽 수역에서의 조업 금지를 유지할 것을 건의하는 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위는 중국 선단의 남획과 일부 대형 선박의 불법 조업이 벌어지는 가운데 대형 트롤 어선의 조업까지 허용되면 오징어 등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영세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북 동해안의 임금 체불액 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어 고용노동청이 추석 전 청산 대책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임금 체불 근로자는 2,1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지만 체불액은 150억 원으로 7% 늘었습니다. 포항노동청은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간 집중 청산 활동을 벌이고 체불 근로자와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 다문화 학부모를 위해 여러 나라 언어로 알림장을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알림장을 보내면 이중 언어 강사가 태국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등 11개 언어로 번역해서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휴대전화로 보냅니다. 이번 서비스로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는 자녀의 준비물이나 학교 행사 등을 모국어로 알 수 있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 경주공원 녹지 기본계획 등 6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경주공원 녹지 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은 공원 일몰제에 따라 계획을 재정비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생활권 공원 2곳, 주제공원 14곳 등 공원 17곳을 추가해 1인당 공원 면적이 12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아침부터 정체전선이 발달하면서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긴띠 형태의 비구름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오늘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울진과 영덕에 20에서 최고 60mm, 포항과 경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진과 영덕 27도, 포항과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가을 장마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